오늘 10일권 뉴스를 준비했어. 듣고 인사이트를 키우자. 1. 제목 반도체 슈퍼사이클 다시 왔다. 오늘은 반도체 시장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가 한 달 만에 각각 20%, 29%나 올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디램 재고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물건이 없으니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르고 기업 실적도 개선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AI 열풍으로 HBM 생산이 늘어나면서 기존 디램 생산량이 줄었고 그 결과 가격 상승이 가속화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반짝 반등이 아니라 2018년처럼 슈퍼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라면 지금은 단기 차익보다는 장기 업황 흐름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2. 제목 리벨리온 한국판 엔비디아 될까?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이 3,400억 원 투자를 받으며 기업 가치가 1조 9천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글로벌 설계사암이 전략적 투자자로 들어왔다는 점이 큰 의미인데요. 리벨리온이 준비하는 신형 칩 리벨쿼드는 엔비디아 GPU에 맞먹는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력뿐 아니라 글로벌 자본과 네트워크까지 확보한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벽은 높습니다. 하지만 AI 칩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어서 틈새 공략만 성공해도 큰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뉴스는 한국도 글로벌 AI 반도체판에서 진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3. 제목 미국, 대만의 칩 절반은 미국서 만들라. 미국이 대만에 강한 요구를 던졌습니다. 미국 시장용 반도체 생산의 절반은 미국에서 만들라는 겁니다. 사실상 TSMC 같은 대만 기업을 압박하는 전략인데요. 이건 단순히 무역 협상이 아니라 안보 문제와 직결됩니다. 반도체가 무너지면 군사, 경제 모두 위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만 업계는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비용이 5배나 들고 인프라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분명합니다. 바로 미국 현지 생산 투자가 장기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 증설이 왜 중요한지 이제 더 선명하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4. 제목 석유화학 구조조정, 은행도 칼 빼들다.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자율협약을 맺고 만기 연장이나 금리 인하 같은 지원을 하겠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이 먼저 스스로 살 길을 찾으라는 거죠. 이건 중요한 신호입니다. 단순히 돈으로 연명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석화 기업들이 낡은 사업을 줄이고 친환경 첨단 소재로 전환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뜻이죠. 투자자 입장에서 포인트는 누가 먼저 변신에 성공하느냐입니다. 미래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는 기업만 살아남을 겁니다. 5. 제목 물가 폭등, 정부 개입 통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물가 상승을 정부의 통제력 약화 탓으로 돌리며 적극 개입을 주문했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치솟자 가격 조정 명령 같은 강한 조치까지 거론된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보고 가격 인상을 자제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이라는 부작용도 큽니다. 여기서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건 정부 개입이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 근본 해법은 생산성 개선과 유통 효율화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 제목 배임제 폐지, 기업엔 숨통 트일까? 정부가 형법상 배임제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은 환영했지만 상법상 배임제가 남아있고 집단소송 같은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수 있어 불안은 여전합니다. 배임제가 줄면 경영자들이 의사결정을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송 리스크가 커지면 투자 환경이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인사이트는 규제 변화가 단순히 완화냐, 강화냐가 아니라 투자 리스크의 성격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법이 바뀔 때마다 기업 환경을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7. 제목 미국 정부 셧다운, 금값 3,800달러 돌파.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셧다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 여파로 금값은 사상 처음 3,8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셧다운은 공무원 무더기 휴직과 통계 발표 중단으로 이어지며 시장 불확실성을 키웁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대부분 단기적 충격으로 끝났습니다. 투자자라면 이런 순간을 위기보다는 패턴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 그게 투자 전략의 핵심이 될 겁니다. 8. 제목 호남 태양광, 수도권 반도체로 달려간다. 정부가 호남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반도체 단지로 보내는 송전망 사업을 4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아리백 이행을 위한 핵심 인프라죠.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도 송전망이 부족하면 전기는 흘러가지 못합니다. 결국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대규모 공장은 전력 확보가 생존의 열쇠입니다. 이 뉴스의 포인트는 전력 인프라가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송전망 건설이 아니라 국가 미래 산업을 지탱하는 필수 과제라는 의미죠.
9. 제목 20년 된 아파트 지금이 기회.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지금은 준공 20년 된 아파트를 노려야 할 때라고요. 강남, 분당 같은 입지 좋은 지역은 재건축 추진만으로도 가치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당은 과천보다 상급지로 평가되며 재건축 후 평당 8천만 원까지 갈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주택자에게 열린 기회입니다.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은 내 집 마련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철저한 자금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 제목 HD현대, 미 해군 군함도 고친다. HD현대중공업이 미 해군의 4만 통급 함정을 국내에서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조선소가 아시아 MRO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출발점입니다. 신조 시장은 경기 사이클에 따라 흔들리지만 MRO 사업은 꾸준한 수익을 보장합니다. 배는 항상 고쳐야 하니까요. 따라서 이번 뉴스의 인사이트는 조선업이 건조 중심에서 정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정적 먹거리 확보가 향후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겁니다. 11. 제목 외국인 관광객, 내수 경기의 숨은 영웅. 올해 외국인 관광객은 106만 명, 소비액은 22% 증가했습니다. K콘텐츠와 무비자 정책이 맞물리며 내수 경기 회복의 버팀목이 된 겁니다. 특히 소비 증가율이 방문 증가율보다 높다는 건 질 좋은 소비자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많이 오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더 많이 쓰고 간다는 거죠. 관광은 단순한 서비스 산업이 아닙니다.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강화하는 독특한 분야입니다. 이 흐름을 얼마나 잘 살리느냐가 한국 경제의 숨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